과말 2급 실기 최신 기출문제 11회 풀어보시겠습니다. 문제 1. 1번 기본 작업 1시트에 다음의 자료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2. 기본 작업 2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1번 A1에서 G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크기, 글꼴 굴림체, 글꼴 크기 18, 글꼴 스타일 굵게로 지정하시오 하는 서식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기본 작업 2 워크시트에서 A1에서 G1 영역을 블럭을 씌우시고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글꼴 그룹의 글꼴 부분에 굴림체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꼴 크기는 18 입력하시고 글꼴 스타일 굵게 지정하시겠습니다. 자, 2번 A3에서 G3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색 1과 가로 가운데 맞춤. 다음 G4에서 하나씩 하시겠습니다. A3에서 G3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색 1과 가로 맞춤 하시겠습니다. A3에서 G3 영역 블럭 씌우시고 스타일 그룹에 셀 스타일 가셔서 강조색 1 선택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맞춤 그룹에 가로 가운데 맞춤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C4에서 C12 영역은 표시 형식을 쉼표 스타일로 하시고 C4에서 C12 영역은 표시 형식 그룹에서 쉼표 스타일 선택하십니다. 다음 F4에서 F12 영역은 표시 형식을 백분율 스타일로 지정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F4에서 F12 영역은 표시 형식을 백분율 스타일 선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3번 D4에서 D12 영역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시오 라고 하는 사용자 지정 서식 형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샵 쉼표 샵 원 혹은 샵 쉼표 샵 원 0원 이렇게 지정을 하시겠습니다. D4에서 D12 영역 블럭 씌우셔서 표시 형식의 확장 메뉴 아이콘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 메뉴로 들어가십니다. 하셔서 G 표준 부분에서 샵 쉼표 샵 하셔도 되고 샵 0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왜냐하면 0에 대한 정확한 표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원 적어서 위에 보기 형식이 원하는 형식대로 나와졌다면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F5 셀에 우수 지점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자동 크기로 지정하고 항상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F5 셀 클릭하셔서 오른쪽 단축 메뉴로 들어가셔서 메모 삽입 누르시겠습니다. 있는 내용 지우시고 우수 지점이라고 적으시고 가장자리 부분에 클릭하셔서 오른쪽 단축 메뉴 들어가셔서 메모 서식 맞춤 그룹에서 자동 크기 체크해 주시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자동 크기로 지정되어지고 그 다음 다시 셀 포인트를 F5에 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단축 메뉴에서 메모 표시 숨기기 작업을 해주시면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이 되어지겠습니다. 5번 A3에서 G12 영역을 모든 테두리 지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A3에서 G12 영역 블럭 씌우시고 글꼴 그룹에 모든 테두리 선택하시면 2번 기본 작업 2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 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기본 작업 3 시트로 가시겠습니다. 사원별 급여 현황표에서 인사 고가가 20 이상이면서 상여 비율이 7%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검색하시오.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급 필터의 조건은
A17에서 B18에 입력하시오. 그 다음 고급 필터의 결과는 복사 위치는 A20셀에 하시오 라고 하는 고급 필터 문제를 푸시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는 먼저 범위 내에 조건을 적으셔야 하는데 조건은 A17셀에 적으실 겁니다. 자, 조건은 인사 고가가 20 이상이면서 상여 비율이 7%, 인사 고가와 상여 비율 항목이 필요하다. 컨트롤 눌러서 복사하셔서 A17에 붙여 넣으시겠습니다. 항상 항목명은 복사해서 쓴다. 자, 그 다음에 인사 고가는 20 이상 크거나 같다 20, 상여 비율은 7% 이상 크거나 같다 7% 적어서 조건을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 고급 필터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전체 영역 A3에서 H15 영역을 블록을 씌우시고 데이터 메뉴 탭에 정렬 및 필터의 고급 가십니다. 가셔서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 그 다음 목록 범위 클릭하셔서 설정되어진 거 확인하시고 조건 범위 클릭하셔서 A17에서 B28 블록을 씌워주십니다. 그 다음 복사 위치 클릭하셔서 복사 위치는 A20에 하라 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A20 클릭하십니다. 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3번 기본 작업 3 고급 필터가 완성되겠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11회 문제의 계산 작업 하시겠습니다. 1번 표 1에서 과목별 80점대인 학생 수를 구하여 B11셀에서 E11 영역에 표시하시오. 문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average ifs와 count ifs 함수 중 알맞은 함수와 n% 연산자를 사용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 수를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함수 중에 count if s 함수를 활용하시겠습니다. 자, count if s 함수는 풀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입니다. 자, 이때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면 조건은 과목별 점수가 80점대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리뭉실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컴퓨터가 알아듣는 정확한 조건으로 바꾸는 게 이 문제 1번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80점대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점수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때 80점대라는 게 성립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다면 함수를 작성하신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결과는 뒤에 명을 표시하라 라고 되었기 때문에 and n%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을 추가해서 결과를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셔서 조건 한번 함수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다. 등호는 count if s 함수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첫 번째 조건 먼저 언어 영역 B3에서 B10 영역이 조건은 크거나 같다 80 이상이고 라는 조건 하나. 그럼 똑같은 영역이 이번에는 조건 하나 더 90 미만이다 라는 조건 하나 해서 조건을 적어 주셔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해서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명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의 오른쪽 끝에 클릭하셔서 n% 연산자 명 적어 주셔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채우기 하시고 마지막에 더블 클릭 하셔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함수 하나만 사용하는 쉬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 80점대인 하는 이 조건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애매모호한 조건이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고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표 2에서 자유용 50m 기록 H3에서 H11이 빠른 5명은 결승 진출, 그 외에는 공백을 결과에 표시하시오. 함수는 if와 small이라는 함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빠른이라고 얘기가 되어졌을 때 보시면
어차피 어떤 기록은 빠른 아이가 1등이기 때문에 빠르다라는 것은 기록초가 작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작은 것 중에 몇 등을 찾아내는 함수 small이라는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랬을 때 빠른 5명은 일단은 기록을 가지고 빠른 5등의 점수를 기록을 구해서 이 기록보다 작거나 같은 아이는 결승 진출,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라는 또 이것도 어떤 조건식이 조금 어려운 간단한 형태의 if 함수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해서 조건부터 먼저 한번 적어 보시면 조건은 일단은 작다 5등, 작은 것부터 5등 하는 스몰 함수가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더블클릭 함수 삽입 들어가셔서 스몰 함수는 전체에서 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i3에 작성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하실 거기 때문에 전체에서 라는 부분은 절대 참조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등 작은 것부터 5등 한 점수를 구해라 라는 23.7 나올 겁니다. 자, 이래서 이것만 가지고 비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결과값이 이 5등의 결과값이 내 기록보다 내 기록이 이 5등의 결과값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게 조건식입니다. 해서 조건식이 더 길어져야 하는데 조건식을 조금 더 마무리해 주시면 이 기록보다 내가 작거나 같아야 한다. 내 점수가 해서 밑으로 채우기 해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자, 밑으로 채우기 하시면 자, 보시면 펄스 추루가 나타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펄스 추루로 나타나면 안 되고 참일 때는 결승 진출, 거짓일 때는 공백을 출력해주는 if 함수와 같이 중첩해서 써주셔야 한다. 자, 등호와 스몰에 클릭 해서 if 함수가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 커서를 if 함수 쪽으로 옮기시고 함수 삽입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식이 다 적혀 나올 거고 첫 번째 true일 때는 결승 진출. 아닐 때는 공백 큰 따옴표 2개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밑으로 채우기. 그래서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확인하십니다. 자, 이 또한 if를 기준으로 보자면 단순한 결승 진출 공백을 하는 단순한 형태 if지만 조건식이 빠른 5명보다 내가 작아야 한다라는 조건식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 되겠습니다. 3번 표 3에서 직업 코드와 조견표를 이용하여 직업을 표시하시오. 조견표의 의미는 직업 코드 왼쪽 한 자리가 1이면 학생, 2면 군인, 3이면 공무원, 4면 교사, 5면 회사원으로 출력해 줘라 라고 나와 있고 주어진 함수가 VLOOKUP과 left, value 함수 3개가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VLOOKUP과 left 함수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 value라는 함수를 처음 보십니다. 근데 이 value라는 함수는 일단은 상공계인수에서 2016 버전 버전업 하면서 우리 출제 기준 자체가 조금 변경돼서 나오면서 커마 2급 시험에 출제되는 함수를 80여 개 정도를 알려주었는데 그때 밸류 함수는 일단은 빠져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밸류가 나타나지만 우리 기출 문제에서는 밸류가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밸류 함수가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2급에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left 함수를 사용했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이 left와 right, mid 함수는 문자열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함수의 특징상 문자에서 한 글자 혹은 여러 글자를 뽑아 나온 결과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앞쪽에 기본 함수 설명드릴 때 문자열 함수에서 강조해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업무적으로 left, right, mid 함수를 사용하실 때 숫자처럼 보이지만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숫자처럼 관리해서 사용하는 함수인
밸류 함수와 같이 써야 할 경우가 업무적으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실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직업 코드의 왼쪽 한 자리는 513245처럼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는 문자 5, 문자 1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견표에 쓰여 있는 이 숫자, 이 1, 2, 3, 4, 5는 숫자다. 자, 이 블럭 씌워서 맞춤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을 한번 떼보시겠습니다. 없애보시겠습니다. 하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맞춤이 진행되는 걸 보시면 이 아이는 숫자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왼쪽 한번 떼와 보겠습니다. D15 등호는 해서 레프트 함수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가셔서 직업 코드의 왼쪽 한 자리 해서 뽑아 나오면 이 아이도 5, 1, 2, 3 숫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블럭 씌워서 맞춤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을 한 번 더 눌러서 제거하시면 이 아이는 왼쪽으로 붙습니다. 자, 이 아이는 문자 5, 여기 비교값은 숫자 5기 때문에 문자 5를 이 비교값 VLOOKUP을 통해서 찾아야 한들 여기서 찾을 수가 없다. 왜? 여기 5는 숫자 5고 내가 찾으려는 값은 문자 5기 때문에 없다라고 에러가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숫자처럼 찾아 나온 문자처럼 찾아온 레프트 함수의 결과값을 숫자로 변환시키셔야 됩니다. 자, 해서 하나만 남기고 지우시겠습니다. 셀 포인트 클릭하시고 등호와 레프트 사이에 클릭하셔서 value라는 함수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서를 밸류 쪽으로 옮기시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그대로 확인하시면 true. 자, 정렬이 맞춤이 바뀐 거 보이시죠? 그죠? 해서 숫자로 맞춰지고 이제 맞춰졌다면 VLOOKUP을 통해서 찾아오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운데 맞춤을 지정해 놨을 경우에는 이 아이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잘 알지 못하는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시험이 아닌 이상 업무적으로 하실 때는 맞춤을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은 처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숫자로 맞춰 놓으신 다음에 VLOOKUP이 들어가셔야 한다라는 부분, 등호와 밸류 사이에 클릭하셔서 VLOOKUP 더블 클릭, 커서를 VLOOKUP으로 옮기셔서 fx 함수 삽입 들어가셔서 범위는 조견표 채우기 하실 겁니다. 절대참조 F4 하시고 찾아지면 두 번째. 그 다음 이 값들은 정확하게 일치한 값을 찾는 게 맞겠습니다. 비슷하게 일치한 값을 찾는 게 아니라 0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서 밑으로 채우기 작업을 해주십니다. 단순히 VLOOKUP과 레프트 함수만 보자면 이 함수는 그닥 어려운 함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밸류 함수가 들어가져서 이 함수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을, 문자 숫자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을 숫자라고 확정시켜 줬고, 또 이 부분이 시험에 밸류 함수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상으로는 이렇게 써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밸류 함수는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4번 표사에서 생년월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날수를 계산하시오. 데이즈 함수와 today 함수를 이용하시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today 함수는 오늘이라는 날짜를 뽑아내는 함수, 그 다음 days라는 함수는 어떤 날에서 어떤 날까지의 날수를 계산해주는.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등호는 하셔서 days 해서 보시면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변환한다. 자, 오늘 날짜까지 날수를 계산하라 했으니 days가 되겠다. days. 자, 더블 클릭 하셔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days 함수의 특징상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까지를 먼저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년월일부터 오늘까지 하니까 까지 마지막 날짜는 오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today라는 함수가 들어가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처음 날짜는 생년월일부터 라고 했기 때문에 셀 포인터를 B24에 두겠습니다. 자, 밑으로 채우기 하실 때 today는 변하지 않으니 그대로 두셔도 되겠습니다. 확인 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 today 함수를 썼기 때문에 작업하는 날짜에 대해서 날짜마다 계산 부분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수식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표 5에서 5번 근무 시간이 150 이상인 금액 평균을 계산하여 K21 셀을 표시하시오. count if, sum if, average if 함수 중에 사용하시오 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일단 조건이 하나, 근무 시간이 150 이상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함수 중에 무슨 함수를 이용을 하겠다? average f 함수를 이용해야 되겠다. 조건은 근무 시간이 150 하나의 조건만 들어가신다 라는 부분. 자, 셀 포인터를 K24에 두시고 등호는 average if 함수 더블 클릭 함수 삽입 들어가시겠습니다. average if 함수는 조건 먼저 적고 평균을 구할 영역 정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조건은 뭐다? 근무 시간 G24에서 G30이 150 이상 크거나 같다 150.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의 평균? 금액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부분을 블럭을 씌워주시면 되겠다 라는 I24에서 I30 부분 확인해 주시면 근무 시간이 150 이상인 금액의 평균이 구해지겠습니다. 간단한 if 함수가 되겠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11회 문제 3 분석 작업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건강식품 판매 실적표에서 이익액이 다음과 같이 변동할 경우 순이익 합계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시나리오 작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시나리오 작성 문제는 크게 셀 이름을 정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작업해 보시겠습니다. 셀 이름을 정의하라 라는 부분에 이렇게 지정하게끔 나왔습니다. B28셀, B28 셀에는 셀 이름을 영지차 이익에 해서 이름 상자에서 영지 엔터. B19셀은 사슴 녹용 이익액 하십니다. B20셀은 공삼정 이익액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G15셀은 순이익 합계, G15셀은 순이익 합계라고 이름 정의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시나리오 1.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액 증가, 이익액을 영지차 100, 1500, 사슴육이 11,000, 홍삼전 3,500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되는 부분이 이익액 부분 3개가 변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액 부분 B18에서 20 부분은 블럭을 씌우시고 데이터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추가라고 작업을 하십니다. 하셔서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액 증가라고 하시고 변경 셀은 지정된 게 보이실 겁니다. 확인하면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하라 적으라고 했습니다. 1500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00 3 11,000 그 다음 3,500 하시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 또 2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하라 되었습니다. 해서 추가하셔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익액 감소 하시고 확인하시고 이익 감소 800 9,000 사슴녹용 9,000 홍삼전 2,500 주어진 대로 그대로 작성하시겠습니다. 자, 작성이 끝났다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하라. 분석 작업 1시트에 바로 앞에 위치시키라 라고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바로 앞에 위치시켜실 겁니다. 옮기지 마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요약 작업하시겠습니다. 자, 결과는 뭐가 궁금하냐 라고 했을 때 이익액 합계가 그죠? 순이익 합계가 궁금하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순이익 합계가 클릭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클릭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G15 해서 확인 하셔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2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4원 임금 계산표를 이용하여 4원 이름은 필터, 부서명은 행, 직급명은 열로 처리하고 값의 판매 금액의 총수령액의 합계를 계산한 후 행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되었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A20셀에서 시작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쓴다. 자, 그 다음 판매금과 총수력의 합계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표시 형식의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지정하라 라고 되어 있는 기본의 형태의 피벗 테이블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 셀 포인트 전체 영역 A3에서부터 H14 영역을 블럭을 씌우시고 삽입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 들어가십니다. 자, 이 영역이다.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A20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A20셀에서부터 시작하겠다 확인하면 이렇게 되어지면서 작성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작성 한번 해보시는데 4원 이름은 필터 합계 이렇게 지정하시겠습니다. 4원 이름은 필터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부서명은 행, 그 다음에 직급명은 열로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값에는 판매 금액과 총수령액의 합계가 들어가도록 하라 라고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는다. 행렬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부분의 저기 위에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디자인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레이아웃 부분에서 총합계에서 행렬 및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는다.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 눌러주시면 행 및 열의 총합계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20셀은 시작하셨고 그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라. 자, 보고서 레이아웃 지정하시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 메뉴에서 레이아웃 그룹에서 보고서 레이아웃 선택하셔서 개요 형식 클릭해서 만들어 주시면 여기에 행 레이블, 열 레이블에서 이렇게 부서명, 직급명으로 정확하게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매 금액과 총수력액의 합계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표시 형식을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지정하라. 자, 오른쪽에 값 부분에 합계 판매 금액 부분에 클릭하시고 나타나는 메뉴의 값 필드 설정 들어가십니다. 가셔서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시고 숫자 범주에 지시한 대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해라 체크 확인하셨습니다. 하나 더 총수력액도 마찬가지 클릭하셔서 값 필드 설정 표시 형식 들어가셔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해라 확인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까지 마무리 하셨습니다. 지식기출 문제 11회 문제사 기타 작업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매크로 작업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화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F4에서 F9 영역의 합계를 계산한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합계 섬함수를 이용하시고 도형 사각형, 직사각형을 동일 시대 B11에서 C12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합계를 입력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굉장히 간단한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매크로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저장 눌러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신다. 그 다음 셀 포인터는 의미 없는 곳에 두고 시작하신다. 개발 도구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하신다. 매크로 이름은 합계 확인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셀 포인터를 F4에 두시고 도구는 주어진 함수 썸 괄호 열고 1, 2, 3, 4 괄호 닫고 엔터
클릭하셔서 밑으로 채우기까지 하신다. 그 다음 의미 없는 곳으로 셀 포인트를 뽑아낸다. 개발 도구 코드 그룹에 기록 중지한다 까지 하셔야 매크로 만들기가 끝이 났습니다. 3. 세 번째 연결시키시겠습니다. 도형 사각형의 직사각형을 도형 동일 시트 B11에서 C12 영역에 만드시겠습니다.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기본 사각형의 직사각형을 선택하셔서 B11에서 C12 영역에 만드시겠습니다. 자, 이름은 합계로 한다. 합계는 그냥 바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형의 가장자리 테두리 부분에 클릭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 들어가셔서 합계를 선택한다. 확인하시면 1번 문제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2번 A3에서 F3 영역의 채우기 색, 표준색 자주, 글꼴색은 표준색 노랑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해라.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를 동일 시트에 E11에서 F12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셀 포인트를 의미 없는 곳에 두시겠습니다. 개발도구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하시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입니다. 확인하시고 주어진 대로 A3에서 F3까지 블럭 씌우시고 홈 메뉴 탭에서 채우기 색, 표준색 자주 지정하시고 그 다음은 글꼴색, 표준색 노랑 지정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의미 없는 곳으로 셀 포인트를 뽑아내고 개발 도구 코드 그룹에 기록 중지한다. 자, 매크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연결하시겠습니다. 개발 도구 컨트롤 그룹에 삽입 메뉴에 단추 선택하셔서 E11에서 F12 영역의 단추를 생성한다. 단추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크로 지정이 나타났을 때 서식을 연결시켜 준다. 확인하시고 단추의 가장자리 부분에 클릭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들어가셔서 지우시고 서식 입력한다 까지 해서 매크로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11회 차트 작업하시겠습니다. 차트에서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신규 작성 시 0점 처리됩니다. 컴퓨터 전공학과의 기말고사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차트에는 중간고사만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말고사.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전공학과를 보시면 컴퓨터 경영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컴퓨터만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도 컴퓨터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부분만 블럭 씌우고 컨트롤 누르고 블럭 컨트롤 누르고 따로따로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하십니다. 자, 그 다음 차트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붙여 넣으시면 컴퓨터 전공학과의 기말고사가 차트 표시대로 범위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2번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글꼴 굴림체, 글꼴색, 표준색 자주,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 하시겠습니다. 자, 위쪽에 차트 제목이 들어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차트 클릭하시고 차트 요소 부분에 클릭하셔서 차트 제목 클릭해 주시면 상단에 표시되어집니다. 이때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셔서 컴퓨터 전공의 성적 현황하십니다. 자, 그 다음 홈 메뉴 탭으로 가셔서 글꼴색, 글꼴은 굴림체, 그 다음에 글꼴색은 표준색 자주,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랑 지정을 해주시면 모양대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구기자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 안쪽 끝에를 표시하시오. 근데 보시면 구기자 요소가 중간도 있고 기말도 있습니다. 둘 다 데이터 레이블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둘 다 하시는 기능은 없고 하나씩 따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셔서 구기자의 중간고사 점수를 천천히 두 번, 한 번,
두 번 눌러서 천천히 두 번 눌러서 구기자의 중간고사 점수만 선택하시고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 부분에서 안쪽 끝에 클릭해 주시면 삽입이 되어지겠습니다. 또 한 번 구기자의 기말고사 천천히 두 번, 한 번, 두 번 눌러서 차트 요소 데이터 안쪽 끝에 선택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 갑축의 최대값을 100, 단위를 10으로 지정하시오. 마우스로 움직여서 꼬리표가 세로 갑축으로 나타났을 때 빠르게 더블 클릭 따닥 하셔서 축 서식 옵션이 나타났을 때 축 옵션에서 최대값은 100, 단위는 10 지정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이렇게 표시되도록, 그 다음 둥근 모서리. 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꼬리표가 차트 영역이라고 되었을 때 빠르게 더블클릭 따닥 하십니다. 이때 테두리로 가시면 둥근 모서리가 지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 효과로 가셔서 가십니다. 가셔서 미리 설정 부분에 클릭하셔서 오프셋 아래쪽을 선택해 주십니다. 해주시면 아래쪽에 그림자가 지정되는 형태대로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 12회가 마무리되겠습니다.